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알 수 없는 메스꺼움과 복통에 시달립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 시댁 방문이 두려웠지만 지나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연례 행사 때 인사를 하다가 이제 올해도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남편보다 30살 더 많습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집안의 장남인조는 가족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해서 뉴욕에서 만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내가 자주 가던 중고품 가게에서 우연히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것이 판매 홍보인 줄 알았으나 나를 친구로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일 때문에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엔 연락처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그 사람이 버섯의 장남이라는 걸 알고 좀 망설였다. 농사를 지었지만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도 없다고 하셔서 안심이 되었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늘 나에게 상냥하게 장로를 대해주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도 친절함은 변함없네요. 남편 동생 낸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가장 어려운 부탁에도 불평 없이 항상 고개를 끄덕이며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큰 안도감을 보여주셨고 아이를 잘 돌보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며느리지만 다른 딸에게는 이상적인 며느리입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상황을 겪지 않은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과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방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고생한 것에 비하면 마음이 무거워도 좀 가벼워 보이는데요. 다음 주부터 연휴가 시작되면 쉬는 시간에 부모님 뵈러 가볼까 남편은 편히 집에서 TV를 보다가 올해는 부모님 뵙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표현을 못해서 좋은 것 같다고 대답했는데 괜찮으세요? 부모님을 찾아갈 때마다 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걱정을 하신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네,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 일을 걱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강 상태인데 정확한 시제트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시댁 방문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편에게는 항상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고 증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남편에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지만 명확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낸시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존의 휴가가 시작되면서 그녀는 아마도 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다시 한번 시댁에 자리 잡은 시댁으로 향합니다. 산은 수많은 녹색 집을 자랑합니다. 광활한 들판 그리고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도 집 자체가 꽤 커서 상당한 부의 인상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과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이러한 모든 작업을 관리하는데 특히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부모님과 낸시까지 우리 4명만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낸시와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많은 요리를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요. 개 시어머니로서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엌 일을 도와야 하는데 결혼하고 어느 날부터 내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항상 나를 가까이 두지 않으셨다. 너 피곤하겠구나 안심하고 컨트리 스타일 요리를 요리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너처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이쯤에서 편히 쉬어라. 예전에는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이후로 방해가 된다고 장모님이 분명히 싫어하셨다. 시골이나 도시의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피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부엌에 있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낸시는 우리가 방문할 때 거의 부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요리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동물 청소를 합니다. 집도 관리하고 육아까지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안타깝다. 낸시가 과로해서 몸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된다. 시댁에서 바쁘다는 얘기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흐릿하게 했다. 집남편 존이 살짝 웃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정말 제가 버섯 농장을 물려받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시댁에 도착해서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그의 말은 우리 상황을 완벽하게 포착한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손님 방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손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앉아서 조용히 내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저를 보면서 계속 아이들 얘기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딱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어서 가세요. 늘 그렇듯이요. 존이 포크를 집어들며 스프레드를 조사하면서 모든 것이 정말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방문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식사 후에 몸이 자주 불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이것을 먹은 후에 속이 메스꺼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피하고 싶지만 식사를 완전히 건너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시어머니가 남편을 힐끗 바라보며 더 심한 말과 빈정거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남편이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접시에 담아 먹으면 만족스러워서 함께 식사할 때 같은 요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해요. 존이 고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상한 적이 없으니 안전을 위해 존이 시도하지 않은 것은 피하기로 했어요. 전략 나눠 먹는 반찬을 조금 덜어서 한입 조심스럽게 맛본 후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메인 요리는 밥으로 제한했다. 배고프면 건강이 최우선이다. 밥에 집중했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주위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존의 형제 삼은 내 앞에 남은 음식을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미셸은 그 요리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삼은 그 안에 큰 버섯이 들어있는 수프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요리도 따로 나왔는데 버섯이 맛있어 보이고 별미로 나오는 찌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 요리는 맛있을 텐데 내 욕심과는 달리 포크를 쓸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넌 대체 뭐야? 알았어. 남편이 바로 걱정해줬어. 응,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럼 그 요리 먹어도 될까? 샘은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국물을 옮기고 버섯을 맛있게 먹으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샘은 우리 버섯을 외쳤다. 정말 최고라고 만족했어요. 두껍고 신선한 버섯은 우리 도시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별미였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맛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뭔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갑자기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샘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서 배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쳤어요.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그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고 그 후 우리 모두는 그의 상태에 대해 깊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과 나는 서둘러 화장실로 갔지만 샘은 그런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를 보고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객실에서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는 소란을 듣고 간신히 숨을 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미셸이 또 아프기라도 했는지 시어머니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지만 바닥에 있는 샘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비명 소리에 놀란 낸시는 얼굴이 얼어붙어 충격의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샘은 어리둥절하게 테이블을 쳐다보며 내 자리에 수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샘이 앉아있던 자리를 보다가 나가버렸다. 큰 비명소리 삼더푸드가 미셸 낸시를 위해 말한 이유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버섯 중독입니다. 늦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다급한 말소리를 듣자 남편 존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샘이 실수로 위험한 독버섯을 섭취한 즉시 치료가 시작되었고 의사는 약 10일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진단을 듣고 우리는 안심하고 집으로 향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독버섯이었나요? 미셸 접시의 시어머니가 낸시를 심하게 비난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어요. 다른 버섯처럼 보이니까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의 낸시는 버섯을 수확하고 요리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했으며
그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온실에서 세심하게 관리된 다른 버섯과 독버섯이 섞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고 낸시는 떨면서 그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건 내가 아니었던가. 시댁에서 식사할 때마다 과거의 일을 깊이 생각했다. 심한 구토와 복통을 겪었고 집에 돌아온 뒤 점차 나아졌으나 이번에는 밥을 안 먹어서 아무 병도 없었다. 낸시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시어머니는 미셸의 요리에 독버섯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오직 그녀는 항상 말했다. 적은 양으로도 10일 정도만 병이 나을 테니 괜찮을 거라. 미셸이 찾아갈 때마다 마지못해 독버섯을 음식에 섞어 시어머니를 거스르지 못하고 속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강력한 말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사실이 아닌 보모의 말을 즉각 부인하려 했고 시어머니가 방해하자 존은 화를 내며 떨면서 말했다. 그래서 미셸은 존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누군가 그렇게 무심코 그런 비인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없는 나이든 여성과 결혼한 것은 존의 잘못이고 존이 1년에 2번만 집에 오는 것이 이 여성의 잘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특정 요리에 독버섯을 넣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계속했지만 태연하게 죽여버릴 것 같지는 않으니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 조금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그녀와 이혼하고 현지 여성과 재혼하면 되고 나는 나를 만족시킬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반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잔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열띤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녀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과의 표시 존은 마침내 한계에 이르렀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우리 소지품을 가지고 빨리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계속해서 사과하는 낸시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 미셸 입구부터 큰 소리로 불러서 재빨리 따라가던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뒤돌아보니 분노에 찬 노부인이 보였다. 본 적 없던 것처럼 나중에 낸시는 셈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알려졌다. 낸시는 사과했다. 시어머니를 거스르지 못하고 보니 아니게 따르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용서해달라.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을 때 시어머니의 비인도적인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아버지를 이전 사건에 대해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변호해 주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귀한 버섯을 사용한 것에 크게 속상해하고 우리가 만난 다음 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의 문제가 처음에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결국엔 며느리를 바꿀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했다. 결정을 내리고 집을 나가야 했던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며칠 후에도 계속되었고 친척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연락하여 이사를 요청했지만 과거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거는 불가능하다고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그녀가 어디로 갈지 불확실한 것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성급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러한 걱정 속에 낸시는 우리에게 친척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는 사람도 없는 머나먼 땅의 여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듣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나이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든 그녀를 우리와 함께 살자고 초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시댁의 분위기는 외로울까 봐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반대로 평화롭고 쾌활한 유모의 전환은 전보다 활발했고 그녀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